그런 운전자의 존재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이 미투 운동은 뭐 누굴 공략하고 누굴 죽이고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이 권력형인 나르시시즘으로부터의 그 파괴적인 피해로부터 남녀를 불문하고 구출해내고 인권의 회복이죠. 그걸 실현하는 것이고 그것이 사회적 공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요. 그것의 주무부처가 여성가족부이고 여성가족부에 있는 많은 직원들이 자긍심이 일어나도록 여성가족부 장관이 그 일을 해내야 됩니다. 물론 여러 부처와 협의하셔야겠죠. 협의하고 대통령께도 건의하고 또 많은 분들께 호소하고 해야 되죠. 존경하는 박인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아까 존경하는 이양수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을 때 답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적어뒀어요.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하면 제가 적어드린 대로 읽어드리면 사퇴를 각오하고 건의하고 법적으로 정책적으로 가이드라인으로 모든 것을 건의하고 그것이 실행이 안 되면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하고 들고 일어나셔야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미투가 남녀 대결이고 보수 진보가 있으면 여당 야당이 있으면 어떻게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까? 제가 인사청문회 때도 장관님께 장관은 나라의 어른이고 어른 장자를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존재감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신문 사설마다 나오는 게 그녀들의 용기에 여가부는 뭘로 답했나. 그 직원들이 얼마나 좌절감 느끼겠습니까? 저도 요즘은 좌절감 느껴요. 또 유엔에서 한국 성폭력 2차 피해 시정하라. 그리고 미투에 아니하고 유엔에서 혼난 한국 정부. 이런 식으로 신문에서 언론에서 이렇게 해대니까 참 저도 참 난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장관님. 네? 책임을 지시는 행동을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만 내가 하겠다. 가이드라인, 정책, 재탕, 삼탕 하더라도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국민들은 보이는 것에 더 믿고 그것에 더 의지하고 그것에 더 따라갑니다. 장관님이 하셔야 될 일을 제가 지금 지적을 해볼게요. 아주 가까이에 공무원들이시니까 그 슬라이드 첫 번째 좀 열어주실래요?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성폭력에 대해서 얼마나 솜방망이의 처벌을 받는가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번에 안희정 충남도지사 지방 자치 일을 하시는 분인데 정말 좌절감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시민사회, 우리나라의 국가를 위해서 있어야 될 리더들,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보니까요. 저 도표에 보시면 45% 정도의 공무원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성폭력을 했던가 성추행을 했던가 성희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적을 받은 공무원들의 45%가 공무원직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고요. 그중에 15%는 견책에 그쳤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네. 계세요? 네. 저렇게 성방망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안 보고 8페이지 보고하신 걸 보니까 성폭력 범죄 수준으로 공무원의 성희롱 가해 행위를 상향시키겠다 하셨죠. 어떻게 상향시키실지 제가 궁금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볼게요. 그 기준이 뭐냐 봤더니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해요. 비위의 정도와 과실 등을 고려해서 그 징계를 내리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거 한번 보셨습니까? 저런 도표를 보신 적이나 있으십니까? 장관님? 저 두 번째 칸 한번 보세요. 얼마나 저게 애매모호하고 관대하고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면 중과실이지 밑에는 왜 붙을까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이게 왜 합해져야 됩니까? 이런 거 하나 해결 못하고 뭐 가이드라인을 만드시고 정책을 재탕 탐탕 만드시고 용역을 인재주고 그러셔봐야 그 공무원들이 기강 잡히겠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 아니한데요. 제가 일본 사례를 보니까 2015년도에 일본 공무원들의 성범죄가 8건이 생겼는데 그중에 4명이 면직됐고 4명은 정직됐어요. 견책, 징계 이런 게 없습니다. 일벌백계 해야죠. 일벌백계를 안 하는데 어떻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인사권과 비용권을 가진 상사에게 대들 수 있겠어요. 공무원의 기강이 이 정도인데요. 자, 그 다음 슬라이드 한 번 더 봐요. 그 보면 피해자 있잖아. 내가 피해자라고 알렸습니다. 그러면 그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했는지를 피해자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그죠? 네. 장관님 이거 알려주고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그거 모르고 계시죠? 네. 피해자한테 안 알려줘요. 이런 게 어떻게 지금 공무원 징계령 18조의 징계 요구자
처분권자에게만 통보하게 돼 있어 피해자는 수소문을 해야 합니다. 어디 가서 소문을 듣거나 누구한테 물어보거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성폭력 교육을 성피해 사례를 막겠다고 하는 성교육을 주무부처로서 하고 있는 여성가족부가 지금 이거에 대한 파악도 안 하고 있고 가장 가까이서 공직기관을 만들어야 되는 여성가족부 장관께서 이 부분을 모르고 있고 무지하고 어떤 것부터 실행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부터 실행이 돼야 국민이나 여성들이 믿고 따라갈 수 있겠어요. 장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해서 제가 오늘 질문을 해봤는데 정말 존재감이 없으신 것 같아요. 대답 한번 해보시오. 예, 사실. 아니, 이 부분을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공직 기강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성폭망이 처벌에다가 이런 피해자에 대해서 알려주지도 않고 어떤 성폭력 상담센터를 하고 계신다는 건지 저는 모르겠는데, 예? 장관님. 결과를 통보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피해자는 모른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장관님, 이거 해결부터 하세요. 해결부터 하시고, 제가 아까 정답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도 참 자존스럽거든요. 딸 가진 엄마들 다 그렇습니다. 사퇴할 각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으시고, 건의하고, 대통령 면담하시고, 필요한 주변 정리하시고, 눈치 보시지 말고 실행하시겠다, 책임지시겠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장관님? 네, 제발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네? 네. 아니, 그걸 다시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저희들한테. 네, 그렇게 믿고 갑시다, 한번. 네, 책임 있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상임위 오늘만 열고 안 열리는 거 아니잖아요. 장관님이 저 또 뵈야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 다시 이전 안 나오도록 장관님이 마무리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네? 네. 네, 송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오늘 오전 질의는 의원님들 이미자 의원님까지 다 질의를 하고 점심을 할 예정이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예, 그럼 이어서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든 분들이 몸살을 앓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연일 터지는 뉴스들도 충격스럽지만 사실 이 몸살은 몰랐던 일을 알게 돼서 생긴 몸살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아이가 열이 났을 때 무작정 해열제를 준다고 되는 것들이 아니라 알을 만큼 알아야 건강해지는 것이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드러난 피해자에게 연대의 손길을 내밀고 함께 견뎌야 하겠지만 아픈 만큼 정말 결과를 내는 그런 과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있는 이 국회 이 자리에서 이야기되는 내용들 조금씩은 다소 표현이 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차분하게 이제 정책적인 면으로 이어진 질의들도 있지만 이건 역시도 예년에 비하면 얼마나 건설적인 상황인가를 생각해 보면 아까 어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정말 장관님에게 일을 할 수 있는 제때를 드린 것 같다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아까 금태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저도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2차 가해라고 얘기하는 2차 폐해를 촉발하는 많은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저는 가장 심각한 게 언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미투는 남녀 간의 성대결이나 감정적 대결이 아니라 차분한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언론의 선정적 보도나 흡사 성대결이 전부인 것 같이 또는 진영 대결인 것 같이 몰고 가는 모습들 자체가 미투에 반감을 가지게 되는 되려 미투 운동을 촉진할 수 없는 이런 장애가 된다고 느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는 언론을 상대로 이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관계부처 간의 논의를 통해서 관련한 문제 인식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좀 대처하셨으면 어떤가 하는 주문도 드려보는데요. 장관님 어떠신가요? 네, 일단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같이 대응하는 거는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 이효성 위원장님과도 그 부분 얘기를 나눴고요. 그래서 뭐 교육 부분에서 공익 광고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거를 포함해서 하고 있고, 기자협회를 만났지만 그걸로는 충분치 않고요. 사실은 일선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회 부문에서의 그 기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좀 적극적으로 기자들을 만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좀 기자들의 적극적인 자정 노력을 좀 요청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다 같은 마음으로 이제 시청자로 또는 언론 소비자로 지켜보셨겠지만, 한 건이 더 터지면 또 언론이 주목받을 수 있는 하나의 기회로만 생각하는 언론인들의 안이한 태도 역시 정말 점검이 되고 바로 잡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매번 어떤 사태가 발견될 때마다, 저희가 목격하게 될 때마다 제 개인적으로는 엄벌주의보다는 근원적인 개선을 조금 찾게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물론 이제 이 사안에서는 그간 퇴보 수준에 머물렀던 성폭력 관련 범죄들의 실질적인 처벌 요건이라든지 구성 요건이라는 것들을 재점검해야 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저는 오늘은 이제 근원적인 인식 개선의 차원에서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성차별 문화, 뭐 어떻게 보면 이 위급한 시기에는 굉장히 여유로운 얘기인 듯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이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병들어 있는 현장은 이것이 아니면 치료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미투 운동을 목격하고 스스로 입장을 밝히면서도 또다시 이제 스스로 부족한 성차별적 인식을 드러내는 농객들도 참 많이 봤습니다. 저는 이제 성차별 문화는 제도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문화적으로도 교정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또 아이 얘기를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을 보더라도 아직도 방송되고 있는 특정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여전히 남성 중심의 어떤 성적인 내용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하다못해 뽀로로, 타요, 로보카폴리, 코코몽 주인공이 모두 남성인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뽀로로도 파랑이고 폴리도 파랑이고 정말 여자 캐릭터 가끔 나오는 주인공들은 모두 연분홍 꽃치마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인식은 그 교정되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좀 느긋한 얘기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근원적으로 성인식에 대한 교정을 해나갈 수 있는 문화정책 역시도 병행돼야 된다는 생각인데요. 장관님은 어떠신가요? 예, 제가 기자협회와 간담회를 할 때도 그랬고, 협의회에서 민간부문 대표분들께서도 성평등 문화 확산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한 이후로 사실 성평등 문화 확산 캠페인을 진행해 왔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올해에는 10대 문화예술 분야의 10대 분야에서 성평등 프로젝트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드유 캠페인을 저희가 진행하면서 여성단체들이나 시민단체들과 협력해서 이런 캠페인을 더 좀 적극적으로 확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평등 교육과 관련해서도 사실 교육부에서도 적극적인 성평등 교육과 성인권 교육의 대안을 지금 마련 중이어서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도 성평등 문화를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불이 났을 때 불을 끄는 것도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 향후 불이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느슨하고 먼 얘기가 아니라 병행돼야 되는 네. 조치입니다. 애당초 여성과 문제될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는 펜스룰 현상이라고 하죠. 그것들도 최근에 많이 목격되고 있어요. 여성과는 뭐 출장이나 술자리를 가지지 않는다. 물론 우리 사회 회식 문화 자체도 문제가 있긴 했지만 그 부분을 떠나서 여성을 역할이 상대방으로 또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반작용들이 또 우려되기도 하는데요. 관련된 문제 역시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지만 해소될 수 있다. 네,
펜스룰 관련해서는 이미 저희가 기자들 협회나 기자 간담회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이것은 미투 운동을 역행시키는 것이라고 얘기했고, 고용노동부에서도 펜스룰과 관련해서 채용 과정이나 혹은 그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 펜스룰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함께 이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펜스룰 현상을 통한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저도 참 난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장관님. 네? 책임을 지시는 행동을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만 내가 하겠다. 가이드라인, 정책, 재탕, 삼탕 하더라도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국민들은 보이는 것에 더 믿고 그것에 더 의지하고 그것에 더 따라갑니다. 장관님이 하셔야 될 일을 제가 지금 지적을 해볼게요. 아주 가까이에, 여기 공무원들이시니까 그 슬라이드 첫 번째 좀 열어주실래요?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성폭력에 대해서 얼마나 솜방망이에 처벌을 받는가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번에 안희정 충남도지사 지방 자치 일을 하시는 분인데 정말 좌절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시민사회, 우리나라의 국가를 위해서 있어야 될 리더들,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보니까요. 저 도표에 보시면 45% 정도의 공무원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성폭력을 했던가 성추행을 했던가 성희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적을 받은 공무원들의 45%가 공무원직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고요. 그중에 15%는 견책에 그쳤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네. 계세요? 네. 저렇게 성방망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안 보고 8페이지 보고하신 걸 보니까 성폭력 범죄 수준으로 공무원의 성희롱 가해 행위를 상향시키겠다 하셨죠. 어떻게 상향시키실지 제가 궁금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볼게요. 그 기준이 뭐냐 봤더니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해요. 비위의 정도와 과실 등을 고려해서 그 징계를 내리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거 한번 보셨습니까? 저런 도표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장관님? 저 두 번째 칸 한번 보세요. 얼마나 저게 애매모호하고 관대하고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면 중과실이지 밑에는 왜 붙을까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이게 왜 합해져야 됩니까? 이런 거 하나 해결 못하고 뭐 가이드라인을 만드시고 정책을 재탕 삼탕 만드시고 용역을 인재주고 그러셔봐야 그 공무원들이 기강 잡히겠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 아니한데요. 제가 일본 사례를 보니까 2015년도에 일본 공무원들의 성범죄가 8건이 생겼는데 그중에 4명이 면직됐고 4명은 정직됐어요. 견책, 징계 이런 게 없습니다. 일벌백계 해야죠. 일벌백계를 안 하는데 어떻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인사권과 비용권을 가진 상사에게 대들 수 있겠어요. 공무원의 기강이 이 정도인데요. 자, 그 다음 슬라이드 한 번 더 봐요. 그 보면 피해자 있잖아. 내가 피해자라고 알렸습니다. 그러면 그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했는지를 피해자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그죠? 네. 장관님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그거 모르고 계시죠? 네. 피해자한테 안 알려줘요. 이런 게 어떻게 지금 공무원 징계령 18조의 징계 요구자 처분권자에게만 통보하게 돼 있어 피해자는 수소문을 해야 합니다. 어디 가서 소문을 듣거나 누구한테 물어보거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성폭력 교육을 성피해 사례를 막겠다고 하는 성교육을 주무부처로서 하고 있는 여성가족부가 지금 이거에 대한 파악도 안 하고 있고 가장 가까이서 공직기관을 만들어야 되는 네, 지금 저희가 오늘 오전 질의는 의원님들 이미자 의원님까지 다 질의를 하고 점심을 할 예정이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예, 그럼 이어서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든 분들이 몸살을 앓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연일 터지는 뉴스들도 충격스럽지만 사실 이 몸살은 몰랐던 일을 알게 돼서 생긴 몸살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아이가 열이 났을 때 무작정 해열제를 준다고 되는 것들이 아니라 앓을 만큼 알아야 건강해지는 것이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드러난 피해자에게 연대의 손길을 내밀고 함께 견뎌야 하겠지만 아픈 만큼 정말 결과를 내는 그런 과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있는 이 국회 이 자리에서 이야기되는 내용들 뭐 조금씩은 뭐 다소 표현이 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차분하게 이제 정책적인 면으로 이어진 질의들도 있지만 이건 역시도 예년에 비하면 얼마나 건설적인 상황인가를 생각해 보면 아까 어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정말 장관님에게 일을 할 수 있는 제때를 드린 것 같다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아까 금태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저도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2차 가해라고 얘기하는 2차 폐해를 촉발하는 많은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저는 가장 심각한 게 언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미투는 남녀 간의 성대결이나 그런 운전자의 존재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이 미투 운동은 뭐 누굴 공략하고 누굴 죽이고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이 권력형인 나르시시즘으로부터의 그 파괴적인 피해로부터 남녀를 불문하고 구출해내고 인권의 회복이죠. 그걸 실현하는 것이고 그것이 사회적 공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요. 그것의 주무부처가 여성가족부이고 여성가족부에 있는 많은 직원들이 자긍심이 일어나도록 여성가족부 장관이 그 일을 해내야 됩니다. 물론 여러 부처와 협의하셔야겠죠. 협의하고 대통령께도 건의하고 또 많은 분들께 호소하고 해야 되죠. 존경하는 박인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아까 존경하는 이양수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을 때 답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적어뒀어요.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하면 제가 적어드린 대로 읽어드리면 사퇴를 각오하고 건의하고 법적으로 정책적으로 가이드라인으로 모든 것을 건의하고 그것이 실행이 안 되면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하고 들고 일어나셔야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미투가 남녀 대결이고 보수 진보가 있으면 여당 야당이 있으면 어떻게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까? 제가 인사청문회 때도 장관님께 장관은 나라의 어른이고 어른 장자를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존재감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신문 사설마다 나오는 게 그녀들의 용기에 여가부는 뭘로 답했나? 그 직원들이 얼마나 좌절감 느끼겠습니까? 저도 요즘은 좌절감 느껴요. 또 유엔에서 한국 성폭력 2차 피해 시정하라. 그리고 미투에 아니하고 유엔에서 혼난 한국 정부 이런 식으로 신문에서 언론에서 이렇게 해대니까 가족부 장관께서 이 부분을 모르고 있고 무지하고 어떤 것부터 실행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부터 실행이 돼야 국민이나 여성들이 믿고 따라갈 수 있겠어요. 장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해서 제가 오늘 질문을 해봤는데 정말 존재감이 없으신 것 같아요. 대답 한번 해보시오. 예, 사실. 아니, 이 부분을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공직 기강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성폭망이 처벌에다가 이런 피해자에 대해서 알려주지도 않고 어떤 성폭력 상담센터를 하고 계신다는 건지 저는 모르겠는데, 예? 장관님. 결과를 통보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피해자는 모른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장관님 이거 해결부터 하세요. 해결부터 하시고 제가 아까 그 정답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도 참 자존스럽거든요. 딸 가진 엄마들 다 그렇습니다. 사퇴할 각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으시고 건의하고 대통령 면담하시고 필요한 주변 정리하시고 눈치 보시지 말고 실행하시겠다. 책임지시겠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장관님? 네, 제발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네? 네. 아니 그걸 다시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저희들한테. 네, 그렇게 믿고 갑시다. 한번. 네, 책임 있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저 상임위 오늘만 열고 안 열리는 거 아니잖아요. 장관님이 저 또 뵈야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 다시 이제 안 나오도록 장관님이 마무리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네? 네. 네, 송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